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송승헌 시인의 현대시 대역사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서해 고창과 변산반도 부근을 배경으로 해서 해가 넘어가는 황혼역의 갯벌을 배경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가지 자연적 소재들을 활용해서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서해 일몰과 소요산 질마제를 링크해 두었는데요.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시에 나오는 다양한 소재들을 전부 다 링크해 둘 생각입니다. 한번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갯벌로 넘어가는 해가 보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대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데요. 송승헌 시인의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노래한 대역사입니다. 대역사 송승헌 황혼 무렵 서해 갯벌의 경이로운 모습. 바로 인간과 대자연이 교감하면서 이루어지는 대역사를 시에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해 갯벌에서 내소사 범종 소리와 선운사 쇠북 소리 들으며 바지락 캐는 여인들 채석강 절벽 파도가 만권의 책을 뻘로 풀어내는 황혼이면 내소사 대웅보전 넉살문 날아오르는 청동까치 한 마리 소요산 질마제도 붉게 물든다. 만물을 붉게 물들이고 서해로 넘어가는 해는 바지락 캐는 여인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송승헌 시인의 대역사는 서해 갯벌을 배경으로 모든 생명체를 응시했을 때의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대자연의 풍경 속에서 생명과 사물의 교감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서해, 내소사, 선운사, 채석강, 질마제 등의 천지 만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송승헌 시인의 대역사를 읽고서 부안과 고창을 다녀온 저희 여행의 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런 자취들은 전부 다 시에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신안 정도에서 서해 뻘을 적시는 노을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채석강에서 오묘한 절벽, 그곳에 핀 해국의 생명력에 감탄하면서 사인 바위들에서 책이 아닌 시루떡을 생각하면서 이태백이 빠져 죽었다는 중국 채석강을 상상했습니다. 내소사에서는 범종 소리 대신 사람들 소리만 들었고, 선운사에서는 쇠북 소리 듣고 스님 배려로 범종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해안선 따라 남쪽 고창으로 내려와서 소요사에 올라 눈앞의 아름다움만 보고 감탄하면서 질마제 이야기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질마제 끝 미당 시문학관 옥상에서 바다가 바뀐 들판과 북쪽 곰수항을 바라보면서 중천했던 해만 바라보고만 왔습니다. 대역사는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해의 뻘에서 바지락 캐는 아낙네들이 듣는 내소사 범정 소리도 선운사 북소리, 채석강 바위가 풀어내는 이야기와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가 되어 소금지고 가던 남자들이 건넜던 질마제도 붉은 황혼이 질 때면 서로 화답하고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대역사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만나서 교감하는 것은 쉼이고 생명입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쉼 그리고 생명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송승헌 시인의 현대시 대역사 해설입니다.
너는 서해 뻘을 적시는 노을 속에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뻘밭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세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사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파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려 뻘밭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넉살문 연꽃 매송이도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은 불림문자로 탄다. 곰소의 뻘강을 건너 소금을 전하르다 머슴 덩어리가 되었다는 저 소요산 질맞이도 마지막 술빛으로 읽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자, 여러분들 그 갯벌에 지는 해의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너는 서해 뻘을 적시는 노을 속에. 너는 뭡니까? 너는 불특정 청자죠. 자, 서해 뻘은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노을 속은 시간적 배경이죠. 바로 이 그림과 같은 분위기겠죠. 써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너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뻘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대자연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망망 뻘밭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자, 망망 뻘밭 속은 넓고 넓은 뻘밭 속이죠. 여기서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여인들이고요. 아마 이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이 대역사를 이루는 존재의 하나가 되겠죠. 여인들은 내소사 범종 소리와 선운사 쇠북 소리를 들으면서 바지락을 캐고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나옵니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내소사는 변산반도에 있고 부안 변산반도에 있는 절입니다. 좀 유명한 절이고요.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 선운사는 고창에 있는 절인데 내소사보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쇠북 소리는 법고 소리죠. 법고 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님은 내소사 범종소리를 못 들어봤고, 선운사는 범종소리를 들어봤고 또 쇠북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특히 선운사 범종은 선생님이 직접 쳐보기도 했네요. 구체적 지명과 이거 보면 내소사 선운사 나오죠. 구체적 지명과 또 는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채석강입니다. 책을 많이 사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 물이 밀물 때는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 물때를 잘 맞추어 가면은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채석강은 선생님 따로 한번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만권의 책을 사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바위의 모습이 책을 사 놓은 듯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석강 절벽은 여기를 채석강이라 하는데요. 별도 포스팅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태백이 빠져 죽은 중국의 채석강과 유사한 변산반도 해안 절벽으로 책을 사 놓은 듯한 바위가 있고요. 인근에 그 적벽강과 요 관대 못하네요. 적벽강은 적벽대전이 일어난 곳이죠. 더불어 명성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적벽강은 바다인데 적벽과 그 적벽대전이 일어난 적벽강과 닮았다고 합니다. 따로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자, 파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려. 자, 파도도 대역사에 기여하는 자연이죠. 만권의 책은 바로 채석강에 부딪혔다가 뻘로 흐르는 거죠. 그 책을 풀어 흘러내는 책에 담긴 의미를 흘린다는 뜻이죠. 뻘밭 위에 책장을 하나씩 넘긴다. 뻘밭은 여인들이 일하는 장소인데요. 여인들 위에 책장을 하나씩 넘긴다는
파도가 자연히 즉 자연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인간과 교감하는 모습이죠. 자, 이곳에서 항원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이다. 자, 이곳은 뻘밭이죠. 뻘밭은 항원이야, 바로 빨밭의 항원은 해질 무렵에 큰 일이 일어난다. 대역사가 이루어진다. 자, 조개를 캐는 여인들의 노동도 대역사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그죠?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가슴 뜨거운 불꽃은 황혼이 던지는 것이죠. 황혼의 빛인데요. 우리 소멸의 심상이 아니고 어떤 생명의 심상이 된다. 그죠? 내소사 대흥보전 넉살문 연꽃 몇 성이도. 자, 내소사 대흥보전의 문을 이제 문살이 넉살이 모양입니다. 거기에 연꽃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연꽃 몇 성이도 황혼의 빛을 받죠. 그 황혼의 빛을 받으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대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개한다. 그 소중한 가치가 피어난다. 그 넉살문도 황혼의 빛을 받아서 빛난다는 그런 뜻이죠. 이곳 만개한다는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까치 한 마리도. 자, 이 청동까치 한 마리도 그 저녁에 이제 황혼 무렵에 청동까치가 회나무 가지에서 쫙 올라가는데요. 이거 대역사와 호응하는 존재가 되고요. 만다라와 같은 불림 문자로 탄다. 만다라는 우주의 진리를 담은 불화, 아주 완벽한 상태라는 뜻이죠. 불림 문자는 말이나 글이 필요 없는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죠. 길게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이심전심 염화미소 염화시중 심심상인 같은 뜻입니다. 말이나 글이 필요 없이 서로 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과 가섭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만다라 같은 불림문자가 된다. 불림문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모두가 노을에 석양에 물든다죠. 자, 모든 것이 인간과 자연이 대역사에 동참한다. 그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뜻합니다. 곰소의 뻘강을 건너 소금 전하르다 머슴 덩어리가 되었다는, 자, 곰소는 보안이죠. 보안이 원래 곰소입니다. 그죠?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덩어리가 되었다는. 자, 뻘밭에서 바지락 쪽에 캐는 여인의 노동도 힘들었지만 그 곰소의 소금을 전하르는 머슴들도 힘들었겠죠. 자, 그 소금을 전하르는 머슴들이 아마 질마제를 넘어갔겠죠. 그 질마제가 넘어갔으니까 바로 그 머슴들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뜻이다. 그죠? 소요산 질마제도 고창에 있는 고개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요즘 차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마지막 술빛으로 읽는다. 자, 이 질마제도 붉게 물든다. 황혼의 빛을 받는 것이죠. 저녁 무렵 내소사 넉살문도 청동까치도 소요산 질마제도 황혼에 물들었습니다. 바로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면서 대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자, 잠깐이라도 쉬어라 이런 뜻이죠.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이들에 대한 자연의 위로인데요. 해는 수평선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자, 해는 수평선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위로를 보낸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뻘에서 일하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석양이 할 수도 있고 자연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인간에 대한 위로의 말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니 이제 일을 멈추고 쉬어라. 자, 쉬어라 가라앉는다는 도치법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 해는 수평선 밑으로 가라앉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도 이제 넘어가는데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서정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예찬적이고 또 감각적이죠. 또 희망적이다. 그죠? 소망적이기도 하고요.
주제는 만물이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대역사이고요.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과 사물의 교감을 나타냅니다. 자,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징은 대자연의 풍경 속에서 생명과 사물의 교감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서해 갯벌을 배경으로 경이로운 신간을 포착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부분 여기 이곳을 다녀왔는데요. 뭐 도저히 이런 송승훈 시인 같은 이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형상화했고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내소사, 선운사, 채석강, 진마제가 하나가 되어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있고요. 공간과 시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이루어진다, 그죠? 이것도 오타네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형상화를 이루고 있고요. 구체적 지명과 현재적 의미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화자는 뻘에서 수고하며 노동하는 여인들과 대자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시 해설은 끝났는데요. 뒷부분에 선생님이 국어 공부 방법, 우문문학, 산문문학 등등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